안녕하십니까, 가루 박사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분체를 왜 다루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측 상단을 클릭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분체가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데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다루기 어려운 분체들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뭐 일상생활에서 그냥 일반 사람이 분체를 본다라고 하는 거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요리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죠. 밀가루 반죽을 할 때 밀가루를 쓴다. 튀김을 하기 위해서 튀김가루를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제가 요리를 잘 안 해서 잘 몰라요. 죄송하고요. 네. 뭐 다양한 가루들이 있죠. 또 피디님 또 무슨 가루가 있죠? 요리할 때? 소금. 소금. 그렇죠. 소금, 설탕, 이런 조미료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중요하게 되면 뭐 고춧가루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뭐 고춧가루, 뭐 다진 마늘, 뭐 이런 것도 뭐 좀 분체의 한 종류라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먹는 약 있죠. 타블렛. 타블렛 사실 지금 이렇게 알약으로 되죠. 알약 쌓아놓으면 이것도 분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사실 이 알약을 다 갈아놓고 보면 사실 다 가루예요. 원래는 가루였는데 우리 사람들 먹기적으로 가루 막 바로 입에 너무 쓰고 이러니까 좀 먹기적으로 하고 알약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래는 가루였다고 이게. 뭐 이런 데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른 거 하나로는 이제 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뭐 전지 파우더들이 있을 수 있어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유명한 원료죠. 리튬, 뭐 첨가제에 들어가는 지르코늄, 알루미늄, 또 뭐가 있나?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원료들이 있고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섞어가지고 정량을 넣어서 섞어서 혼합해가지고 물에 씻어서 구워서 건조하는 거죠. 건조시켜서 구워서 이걸 또 다시 부셔서 하면 뭐 양극재가 나오고 또 음극재가 나오고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뭐 2차 전지에도 이런 파우더들이 다 쓰인다. 뭐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 뭐 우리 2차 전지는 아니지만 AA 건전지 부셔가지고 보면 뭐 그 안에 가루 들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많이 부셔서 놀다 혼났는데 뭐 그런 걸 좀 쓰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도체, 뭐 우리 국가 산업의 미래를 지고 있는 또 이 반도체. 반도체에도 이제 MLCC 파우더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다양한 원료들이 들어갑니다. 뭐 바륨이라든가 뭐 이런 파우더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고부가 가치를 내는 것들은 대부분 파우더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보실 수 있는 거, 우리 자동차 외장재 이런 거 보시게 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네 번째 화학 컴파운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동차 외장재 보면은 이게 무슨 파우더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이걸 찍어내기 위해서 파우더들을 녹여가지고 약간의 그런 끈적끈적한 액상 형태를 만들어서 틀에 넣어서 찍어낸 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당장 눈앞에 보이는 파우더는 아니지만 파우더들이 변형돼서 우리 일상생활에 함께 녹아져 있다. 그래서 왜 다양한 산업 분야에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게 이런 분체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분체들의 종류, 그러니까 형태죠.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네 가지 정도가 메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가루 형태. 뭐 쉽게 생각하면 뭐 밀가루 이런 것들 볼 수 있죠. 밀가루의 아주 파인한 파우더라고 해야 되지. 뭐 다 가루를 파우더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제 미분이죠. 그냥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진 것들. 두 번째는 그래뉴얼. 뭐 예를 들면 뭐 설탕 알갱이 같은 것들, 소금 알갱이 같은 것들. 물론 소금도 막 갈아가지고 뭐 미분을 만들면 파우더라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구운 소금 하면 막 약간 덩어리 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그래뉴얼 형태의 이런 것들도 형태를 가진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펠렛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가 또 있습니다. 이제 생긴 거는 약간 쌀알처럼 생겼어요. 약간 이 원통형 모양으로 크기도 약간
쌀알 모양만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분체에서 이제 파우더에서 가루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단점들, 예를 들면 비산성이 심해서 작업 환경이 악화된다거나 이랬을 때 이러한 쌀알 형태로 된 이러한 펠렛은 어떤 비산되거나 하는 어떤 그런 분진이 발생이 굉장히 현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뭐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을 갖고 있는데 이런 형태를 가진 펠렛. 또 다른 하나는 이제 파이버, 이렇게 섬유, 우리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느낌이냐면 도깨비풀 같은 거예요. 도깨비풀. 그래서 우리 막 붓잖아요. 이제 그런 섬유질 형태로 되어 있는 도깨비풀 형태의 된 게 이제 글라스 파이버, 뭐 글라스 파이버도 있고 카본 파이버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파이버류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종류가 해서 총 4가지가 대표적이다. 뭐 이 외에도 사실은 모든 걸 잘게 뭐 잘라 놓으면 다 분체가 됩니다. 뭐 우드칩 이런 것들도 되고요. 뭐 폐 비닐 같은 거 다 잘라 놓으면 그것도 분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분체는 다양하게 큰 범위로 볼 수 있지만 메인은 가루 형태, 그래뉴얼 형태, 펠렛, 파이버 이렇게 4가지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왜 분체를 다루기 어려운가, 그리고 이 다루기 어려운 원료들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왜 이렇게 분체를 많이 사용하느냐, 왜? 뭐 다루기도 어렵고, 뭐 형태도 다양하고, 뭐 굳이 근데 분체를 왜 사용하느냐에 대해서 보게 되면 총 3가지 이유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제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번 영상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요 우측 상단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나무를 잘랐어요. 나무를 잘라서 큰 나무 형태로 옮기려니까 너무 무겁고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장작 형태로 쪼개놨어요. 그래도 이것도 힘드니 조금 더 작게 짜부으면 우드칩, 우드 펠렛, 그리고 우드 파우더처럼 될 수 있는 건데, 저장하기가 용이하고 이송하기가 편해진다.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뭐 운반료라든가 저장료라든가 저장 공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그 경제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효율성이 좋다. 왜냐? 어떤 효율성이냐? 아까 말씀드린 경제성에 연장되는 부분일 수 있지만 좀 다른 형태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펠렛을 녹여서 무엇을 만든다? 자동차 외장재를 만든다. 펠렛이 비쌀까요? 자동차 외장재가 비쌀까요? 부가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파우더를 통해서. 그래서 어떤 부가가치를 내는 거는 어쨌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파우더를 가공하기가 쉽다. 가공을 통해서 조금 더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이런 효율성이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 3번째로 이제 공정을 자동화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아니, 다루기 어렵다는데 무슨 공정 자동화냐. 그래서 공정 자동화도 어렵고 중요한 거예요. 여기 사실은 이제 예전에는 사람이 다 일정한 양을 넣고 사람이 다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기계가 자동으로 넣어주고 정량을 재서 넣어주고 그래서 어떤 고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것까지 나오도록 하는 게 요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 자동화하는 것까지 해서 이런 분체의 중요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뭐 효율성, 경제성이 있지만 이 공정 자동화를 위해서, 공정 자동화라는 거는 분체를 다룬다, 핸들링한다라는 것이고, 분체를 다루기 위해서는 분체의 물리적인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어떠한 물리적 특성들이 있고 이러한 물리적 특성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관심,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